안녕하세요. 20살을 위한 6가지 금융상식 식스센스. 금융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오늘도 역시 사연으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효자 심청희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문제로 고민이 있는 위기의 대학생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버지 수술비 등은 어머니께서 잘 해결하셨지만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가 없어서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한 학기만 잘 버티면 이후부터는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데 학과 일정과 이후 학교 생활을 생각했을 때 최대한 휴학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요. 등록금 금액도 그렇지만 비싼 교재값에 생활비까지 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걸 누군가에게 빌리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대출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에 나오는 곳에서 돈을 빌려도 될까요? 네, 사연을 보낸 친구가 고민이 참 많겠어요. 마음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등록금 고민하는 부분에서 공감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쓴 최초의 돈이 아마 등록금이 아닐까 싶어요. 몇백만 원이라는 거 진짜 너무 막막하잖아요. 저도 주변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휴학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두 달 알바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장학금을 노려도 한계가 있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생활비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게다가 사연자는 당장 다음 학기가 문제고 또 광고에서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니까 혹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공부를 엄청 잘하지 않는 이상 장학금 받기도 쉽지 않고 장학금보다는 알바를 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사연자는 학비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니 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도 학자금으로 한 학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학비에 관련해서 다른 금융회사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자는 당장의 다음 학기가 문제잖아요. 생활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나요? 우리 두 분은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같이 빌려준다라는 걸 모르고 계셨군요. 생활비까지요? 생각지도 못했네요. 게다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장학금도 있고요. 분야별 우수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또 취업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어요. 국가나 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장학금에 대한 정보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아무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출이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 나에게 빌려오는 돈과 마찬가지니까 나중에 꼭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사연자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것 같아요. 또 살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다가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디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에 나온 회사요? 아니면 은행은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금융회사에서 대출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출 이자를 은행에 내고 그 이자를 예금자들이 받고 하는? 네, 맞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자, 맞아요.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도 있고요. 협동조합, 보험회사, 신용카드 회사, 그리고 저축은행도 있죠. 이런 다양한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예금이나 적금을 취급하지 않고 여신 업무만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광고, 그렇죠? 자, 광고만 봐서는 대출이 굉장히 간편하고 쉽게 느껴지지만 결국 미래에 내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많은 금융회사 중에서 우리는 또 어디서 빌려야 하는지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돈이 왜 필요한지,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매달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이런 다양한 조건과 현재 나의 신용 상태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곳이 다르니까 그런 곳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 상태요? 금융회사들이 저의 신용 상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맞아요. 그냥 처음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주는 게 아닐 텐데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보는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이라는 건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 혹은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면 금융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신용점수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거나 직장에서 돈을 받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게 되면 각자의 신용점수가 정해지고요. 이 신용점수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 기관, 그리고 기간, 이자 등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자를 조금만 내든지 많이 내든지 정해진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출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받는 게 조금 더 좋은데요. 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리면 그곳에서 돈을 빌린 것만으로도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자도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21년 기준에서 20%까지인데요. 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서 낮은 이자율로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반면 대부업에서는 이 이자율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겠죠. 자,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5%, 대부업체에서 15%의 이자율로 책정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0만 원의 원금을 갚기 전까지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가 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자만으로 그렇게 내는 거면 갚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상황을 잘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연자처럼 학비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전셋집을 얻어야 돼. 전세자금이라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 등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유리한 조건의 대출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급하더라도 꼭 꼼꼼히 찾아보고 다양하게 비교해보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대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금융센스 한 줄 평 말씀해주세요. 오늘의 금융센스, 신용점수는 금융점수다. 저의 금융활동 등을 보고 평가되는 점수니까 잘 관리해야겠네요. 오늘의 센스, 대출은 무겁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도 여기저기 나오는 광고들을 보고 나쁘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조심하게 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금융센스, 대출은 빚이 아니고 빚이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린다는 것은 늘 갚는 행위가 꼭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돈을 그냥 빌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금융활동을 위해서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돈을 빌려야 한다면 꼼꼼히 알아보고 잘 빌려야 된다는 거 꼭꼭 약속하십시다. 신용점수는 1점에서 1000점 사이로 분포하며 점수에 따라 우량신용자, 보통신용자, 저신용자로 구분됩니다.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좋은 사람으로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점수가 떨어질수록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용점수는 나이스 지킴이, 올크레딧 및 각종 은행 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점수를 확인하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세요.